있다면 제목이 저는 너무 궁금하게 구미가 땡기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집 경영의 첫 단추, 지출을 경영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김성원 플래티넘 리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래티넘 김성훈입니다. 오늘 제 동창이 와가지고 좀 떨리는데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돈 얘기는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돈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수입도 많이 벌어야 되고 투자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소비도, 지출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좀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은 이제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지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항상 우리 집의 돈 관리를 뭔가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듯이 우리 집도 또 하나의 회사다 라는 큰 관점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그 서브타이틀로 이제 나가는 지출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한 강의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지출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돈을 버는 것과 네. 그러니까 불리는 거랑 지출을 줄이는 거랑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둘 다.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때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지출을 줄이는 거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거는 사회 초년생일 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불려봤자, 내가 100만 원을 불려봤자 2배 돼봤자 200만 원인데 지출을 줄이면은 그만큼 돈이 팍팍 쌓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점점 연차가 쌓이고 돈이 많아질수록 사실 소비보다는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면은 그만큼 지출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출은 관리해야 되지만 특히 사회초년생들한테, 우리 아직 돈이, 내가 사회초년생이라도 내가 나이가 40인데 돈이 없으면은 사회초년생과 똑같은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마인드셋의 변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혹시 가계부를 지금 적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 있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다 돈을 벌고 있죠. 하지만 가계부는 대부분 적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의 중요점이 이건 것 같아요. 가계부를 사람들이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록 그냥 어플에 보면 나와. 요즘 카드 얼마 쓰는지 다 나와. 근데 마인드셋을 바꿔야 되는 게 기록 때문에 가계부를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경영 전략을 짜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거든요. 가계부 진짜 작성 목적은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누수 방지, 돈이 어디서 내가 새나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가계부를 안 써도 내가 알 것 같지만 가계부를 써보신 분들은 다 초반에 놀라세요. 생각보다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지. 근데 하나하나 보면 내가 다 마신 게 많은데 한 달치 모아놓으면 막 커피 값에 막 15만 원, 20만 원? 말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로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저는 가계부를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 만날 때 그냥 커피 마시자 하고 저는 그냥 물을 들고 가고 마시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 커피를 샀지만 네. 그러니까 누수 방지, 진짜 사람마다 내가 새어나가는 돈들이 특성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를 쓰자는 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소비를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관점이 아니고요. 돈을 쓰긴 쓰는데 나의 돈의 우선순위를 잡아보자는 거예요. 돈은 다 쓸 때가 필요하니까 너무 많아요.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고 이 한정된 자원에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현 위치가 어딘지, 내비게이션도 어떤 길을 가고자 하면은 내 현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내가 방향을 잡잖아요. 그 현 위치를 잡는 게 바로 가계부를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나서 그럼 내가 돈을 얼마 받는지 알아? 얼마 정도 쓰는지 알아? 그러면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요. 내가 지금처럼 생활을 하면은 내가 돈을 수입이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5년, 10년 뒤에는 내가 돈이 어느 정도 되겠다를 장기적으로 가시화가 바로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어플에서 그냥 소비 얼마 나온다로는 절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은 그냥 그건 없는 데이터가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입을 장악하기도 어려워요. 수입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고, 내가 직장인이다,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내가 사업을 한다,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가
장악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는 소비예요. 그래서 나의 소비를 장악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심리감 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크게 우리가 고정비랑 변동비로 분리를 할 텐데, 고정비는 대출, 주거비, 보험료, 뭐 통신비, 전기, 구독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먼저 제가 가계부를 작성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CEO의 관점에서 보면요, 고정비는 마치 구조조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인건비, 매달 나가는 인건비를 우리가 힘들면 인건비부터 줄이잖아요. 그걸 줄이고, 이거는 내가 한 번 노력을 해놓으면요, 매달 굳이 내가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했던 게 필요 없는 보험료를 줄이고요, 대환대출에서 금리를 좀 낮췄고요, 네. 그리고 전기구독료 필요 없는 것들을 해지를 했어요. 네. 이런 조그조그마한 것들을 노력을 하면서 내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변동비도 보시면은 식비, 뭐 문화생활비, 의복비 이런 것들에 이제 기분에 따라서 계속 요동을 쳐요, 이 지출의 금액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CEO 관점에서 보면요, 습관 교정, 우리는 내가 살아갈 때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 습관을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습관 교정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내 돈이 예상치 못하게 막 튀어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예산을 어디에 쓸지를 좀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죠. 네, 성격 규정을 세 가지로 해보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니즈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된 꼭 필요한 일들일 거예요. 없으면은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이 힘들 그런 필수 지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는 무조건 우리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끼는 거는 무지한 짓이에요. 내가 먹는 거를 먹지 않고 물로 버티면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냥 무지한 짓이에요. 니즈는 꼭 필요한 금액을 놔두고요. 근데 중요한 게 사람들이 이 원트랑 인베스트먼트를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원트, 그러니까 욕구인데 이거는 삶의 질을 높여주긴 해요. 높여주는데 없어도 살 수 있는 지출인데, 이거는 잉여 자금 내에서만 우리가 써야 되거든요. 줄이면 줄일수록 이게 우리한테 이득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투자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당장 봤을 땐 지출 같아요. 근데 좀 길게 봤을 때는 이게 결국 나한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나중에 큰 돈이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 예를 들면은 전 주변 사람들 그러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챙겨 먹어라. 그러면 너무 비싸대요. 너무 비싸요. 니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아프지 않으니까. 원츠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투자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 안 쓰거든요. 그럼 이 돈 안 쓰면 그럼 내가 부자가 되느냐? 그런 분들을 보시면요, 영양제로는 안 쓰는데 병원 가서 100만 원, 200만 원 쓰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내가 영양제 100만 원 쓰는 게 아니고요, 아파가면서 병원에서 200만 원 써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그거 아세요? 부자들은 영양제에다 돈을 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병원에서 약을 먹어요. 네. 부자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예방하는데 돈을 쓰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이 터지고 나서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데 돈을 써요. 결국 부자들은 인베스트먼트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소비는 총 3가지 성격이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매달 가계부를 작성해 보면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월초니까, 연초니까, 그 다음에 2월 달은 설날이 있으니까, 3월 달은 새학기 시작했으니까,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니까. 근데 그 가정의 달은 매년 오고요, 뭐 6월은 내 생일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가계부는 한 달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길게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비정기 지출의 한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가계부를 막상 작성해 보면요, 적어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20%에서 30%는 더 쓰고 계세요. 네. 이거 항상 찾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명절이나 경조사, 자동차세도
무조건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그것도 나의 계획 속 안에 넣어놔야 돼요. 그냥 어쩌다가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어쩌다가 나가는 건 무조건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내 계획 안에 넣어놔야 되고요. 여름 휴가비랑 가족 생일 안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 내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투자가 어려워졌어. 그럼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관리를 해나가는 거고요. 아유, 내가 뭐 투자가 잘 안 됐다고 해서 내가 휴가를 안 갈 수는 없지 이러고 가면은 그냥 지출은 내 손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매달 금액들이 그때그때만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1년 주기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가 저는 한 달 매달 쓴 돈들을 12개월 단위로 잘라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막상 생각하면은 가계부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쓰는지 아시려면요. 적어도 1년은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들어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째 썼겠네요. 10년째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소비 패턴이 좀 보여요. 아, 내가 이 시기에는 어떤 데 돈을 많이 썼구나. 이 시기에는 어떤 데 많이 썼구나. 그러면은 그 미래에 어떻게 바뀌었구나를 그냥 자연스럽게 가계부만 썼는데 나의 생활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산과 데이터 힘이 있는데요. 가계부를 적는 데서 끝나면은 그건 정말 기록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이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측정할 수 없으면요 관리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출 트렌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이제 변화를 하시는 거예요. 뭐 시작할 때는 350만 원 정도였어요. 이거는 매달 이제 상황이 똑같다고 가정을 하면요 350만 원 정도인데 딱 보면은 새는 돈들이 보여요. 좀 줄여가는 거죠. 조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별로 살만하네. 크게 안 어렵네. 좀 더 줄여보는 거예요. 최적화로. 근데 이렇게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몇 달 해보잖아요. 이게 또 안정화가 돼요. 이 돈을 쓰는 게 어렵지 않아요. 관리를 하다 보면. 지출 트렌드를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가계부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한 고정비랑 충동적인 변동비만 제거해도 한 28% 정도 지출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게 이 완벽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려도 가계부 안 적으실 거예요. 대부분 안 적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좀 바빠서 이거 내가 가계부 틀 만들어 놓고 적을래. 뭐 하고 시작할래? 완벽하게 시작하려면은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 저 숫자 좋아하거든요. 초반에 10원 단위 이거 집착하느라고 몇 달을 보냈어요. 이런 거 10원 단위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5,000원, 뭐 1,000원 단위, 10,000원 단위로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영 회의 시간을 정해라. 특히 결혼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저 스스로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이 20분 정도 이제 가계부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자산에 대한 자산이랑 내가 이번에 수입이 얼마나 또 투자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저희 와이프랑 같이 놓고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게 같이 숫자 넣고 이번에는 이 정도 벌었는데 생각보다 이번 달은 좀 소비가 많았네? 거기서 끝나셔도 돼요. 소비가 많았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 달에 피드백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무슨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자 이러면은 서로가 스트레스가 돼요. 그냥 딱 시간 정해놓고 특별한 일 없으면은 무조건 이때는 그냥 우리 같이 돈 이야기 하자. 우리 부부로서 같은 회사를 꾸려나가는 우리 공동 경영자거든요. 그렇게 회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야기 나누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결혼 안 하셔서도 혼자서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도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종이에다 뭘 적는 거를 힘들어요. 그리고 어디 다닐 때 언제든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을 해요. 엑셀보다도 그게 핸드폰에서 하기 편하더라고요. 근데 어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종이로 적는 게 편하다. 종이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걸 내가 구글 스프레드시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찾아봐야 되고 전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완벽주의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냥 나한테 맞는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뭐든 적어보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꼭 남들과 같은 방향이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손이 자주 가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보세요. 하다 보면 한계점을 느끼면 그때 도구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를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리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요거를 2년 사이에 한 4-5번 바꿨던 것 같아요. 이거를 바꾸는 게 가장 고민이 돼요. 그때그때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제 자녀 뭐 분유, 기저귀, 이유식 이 그때그때 달라져. 지금 아이는 분유를 안 먹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가 카테고리를 모을 거냐 이것도 누가 대신 알려줄 수가 없고요. 그냥 내가 스스로 계속 경험을 해보면서 바꿔나가야 되고 이런 게 쌓이는 게 우리가 부자 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오늘은 이제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